궁금했어요. 그래도 재미있게 봤는데,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던 그 정책의 배신 그 전에 한 책인가요? 우리가 부동산 지난 10년 앞으로 10년 그 책이랑 좀 비슷한 그 시기를 다루기도 하고, 그래서 이제 많이 참고가 됐고, 사실 금리 환율 부분은 저는 고등학교 경제 시간에도 되게 어려워서 사실은 이해하느라고 되게 지금도 사실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. 뭐가 올라가면 내려가고 뭐 어려운데, 다만 이제 그게 우리 최상욱 씨 책 공부할 때 박근혜 정부가 그 토지 주택 그 토지 택지개발 촉진법을 없애가지고 아예 수도권에 택지 개발을 공급 못하게 하려고 했었잖아요. 결국엔 못했지만 그 왜 그랬냐 이제 뭐 그런 논란이 좀 있었는데, 여기 보니까 그때 맥락에서는 이것도 하나의 또 뭐 그 명분이 나름대로 있었던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집값이 너무 이렇게 집값을 좀 안정화시켜야 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거를 방어하는데 이제 수요를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가계부채가 늘어날 것 같고, 그게 안 되니까 그럼 공급을 줄이자라고 해서 이제 공급을 줄이겠다는 신호로서 이제 그 택촉법을 폐지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이 좀 이해가 됐고, 보면서 사실 또 그게 우리가 지금 부동산이 또 급등을 하니까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고민을 하잖아요. 그리고 얼마 전에 그 MBC의 스트레이트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. 거기서 보도한 게 이슈가 많이 됐잖아요. 그 뭐 박덕흠이니 뭐 주호영이니 뭐 이런 미통당 의원들이 엄청나게 집을 많이 사서 막 그 뭐 부동산으로 뭐 돈을 많이 벌었다. 그리고 그 부동산 3법 2014년인가요? 그 박근혜 정부 때 통과시킨 이른바 초이노믹스라고 해서 이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돼서 통과시켰던 그걸 또 뭐 재개발 특혜 3법이라고 또 그렇게 MBC에서 부르던데, 그런 것들이 오히려 그게 지금의 부동산 폭등세를 불러온 주범이다 라면서 이제 다시 책임을 또 미통당에 던지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. 정치적으로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을 급등시킨 것처럼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니까 사실은 그때 그걸 풀어준 게 잘못이었어라고 이렇게 던질 수 있지만, 그리고 그때 이후에 실제로 미통당 의원들이 집값이 많이 올라서 돈을 많이 벌었고,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이렇게 성립이 되는 것 같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치적으로 그렇게 공세는 할 수 있는데, 사실은 책을 공부해 보면 그때는 그때의 과제가 있었던 거예요. 또 지금은 지금의 과제가 있는 거고. 그래서 너무 그런 걸 그렇게 어떤 개인적인 이해관계 그렇게만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게 과연 그 바람직한 걸까,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저도 2012년에 결혼불능세대라는 책을 냈었잖아요. 그때는 부동산 시장에서 뭐가 문제였냐면 하우스 푸어란 말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요. 그때는 집을 빚을 내 가지고 샀다가 집값이 정체가 돼버리니까, 정체되거나 하고 더 이상 오르지 않, 너무 그때 고점을 찍어서 더 이상은 안 오를 거라고 봤거든요. 그래서 그러니까 집을 몇 억씩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산 사람들이 그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 이자와 뭐 원리금을 엄청나게 내야 되는 상황이었고, 근데 이제 집값이 안 오르니까 사실은 그게 꼼짝없이 다 엄청난 그 생계 부담으로 들어왔고, 그걸 갚다 보니까 당연히 이 수요가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거죠. 이게 뭐 300만 원 버는데 200만 원씩 원리금 갖고 있으면 자기 가처분 소득은 1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. 근데 그렇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불황이 계속 장기 불황이 이어지게 되는 상황이라고 해서, 그래서 사실은 이 부동산을 어느 정도 부양해야 되는 그때는 시기적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. 박근혜 정부 때는. 그래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그거 총대를 메고 사실 그렇게 규제를 팍 풀어주면서 수요를 늘리고 공급은 줄이고 뭐 이렇게 해서 부동산을 또 재개발 혜택 다 풀어주고 재개발 규제 풀어주고 그렇게 해서 부동산을 끌어올리면서 지금은 하우스푸란 말 안 하잖아요. 그리고 그때 집 산 사람들 지금 다 부자 됐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이해관계가 그 계속 달라지니,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어떻게 건드리냐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계속 달라지고, 근데 또 희한하게 이게 보수 정부에서는 부동산을 풀어야 되는 또 상황이 벌어지고, 진보 정부에서는 부동산을 억눌러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, 이러니까 자꾸 이게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는데 그 참 그 어려운 정책이라는 거죠.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걸 단순히 어떤 특정 세력의 어떤 이해관계와 결합시켜서 뭐 자기의 어떤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매도하는 건 정치적으로 공격하기는 쉽지만, 그게 과연 올바른 그 인식인가는 좀 그 정책사의 맥락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. 그런 거 없이 몇 가지 팩트들을 가지고 이렇게 인과관계 만들어서 비난하는 건 저는 조금 무책임하지 않는가.
그래서 나는 그 이주선 기자라는 친구가 저랑 좀 아는데 동기 입사가 비슷한 시기에 한 친구인데 뭐 뉴스공장에도 나와서 막 이렇게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? 이지성 기자라고 MBC에 네. 지금 스트레이트 담당하는 그 기자가 있거든요. 그 친구 이제 파업 오래 하고 이제 복귀해가지고 이제 한 건 한다고 이제 의욕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, 아, 저 친구가 정치를 하려고 그러나 어떻게 저렇게까지 이렇게 딱 몰아갈 수가 있지? 뭐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. 근데 어쨌든 뭐 그 전체적으로 좀 종합적인 이렇게 공부가 필요하지 않나,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